이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이 간다입니다. 이 우리 프레스룸 기자가 이번엔 대체 누굴 만나고 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 빠루를 제가 들은 게 아닙니다. 빠루는 압수된 겁니다. 나경원은 의리녀다. 당이 너무 어렵고 지탄받을 때 저는 당을 지켰습니다. 우리 당이 다시 정권 교체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고생하신 게 생각이 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잠깐만 좀 이따 찍었다가 해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누가 만나고 왔는지 보니까 김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 왜 울렸어요? 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되게 오랜만인데 요즘 어떻게 지낸다고 하나요? 네, 판사 출신의 사선 의원 그리고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보수 여당의 당시 보수 정당의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나경원 전 대표 저희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는 최근에는 이제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요. 아예 이제 어떤 직책이나 직함 없이 선거 운동에 정말 리베로로 뛰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직함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리베로로 뛰다 보니까 최근에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다 이렇게 자신의 근황을 좀 저희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리베로로 뛰고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후보랑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 두 사람 대학 선후배 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와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두 사람 이번에 얘기 나눠보니까요. 두 사람 학교 선후배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그 앞에 있는 고시원에서 같이 살면서 아예 공부를 했었던 뭐 이런 특별한 인연도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창 시절 이야기 저희가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 없었는데요. 일단 나경원 전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를 해서 사실 그 고시원이 크지 않은 고시원이라서 한 10여 명 정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후보랑도 그때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좀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중앙지검장이 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멀리 했지만, 네, 왜냐하면 좀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멀리했지만 그 전까지는 자주 교류를 했는데요. 윤 후보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검사가 되기 전에 제가 정치 훨씬 먼저 했으니까 제가 대통령 나오면 검사 그만두고 선거 도와주신다 그랬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됐죠. 네, 윤석열 후보가 검사를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된 상황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농반 진반으로 말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윤석열 후보가 검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지금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선거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두 사람 또 굉장히 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보는 윤석열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네. 사실 원래는 학교에서는 이제 3년 선배였죠. 하지만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력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보다 한참 정치 한참 선배지 선배죠.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윤석열 후보를 좀 평가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석열은 승부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치인 윤석열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승부사다. 정치인보다 더 승부사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우리 고비고비마다 결단을 내려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준석 당대표를 2번씩이나 딱 앉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 정치는 사실은 굵은 결정들을 해내는 결단력에서 그 정치인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도 지금까지 참 잘 해오셨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지도자는 위기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데 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승부사다 또 정치인으로서
잘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 같다. 뭐 이 이상 더한 뭐 극찬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근데 이 윤석열 후보 지금 가장 크게 좀 맞닥뜨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적폐청산 발언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약간 대결 구도에 선 그런 상황인데 정치 선배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나경원 원 전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죄가 있으면은 이제 죄를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는 거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윤석열 후보와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본인은 좀 더 놀랍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반응들이 더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적폐청산에 대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뭐 이렇게 발언도 했어요. 공수처 다시 뭐 없애겠다 뭐 이런 뭐 공약 같은 것도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의원님께서는 조금 동의를 하시는 편이신 거죠? 그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되지 않겠냐 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갖고 뭐 어디 감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해찬 대표의 말씀을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 이런 형사적으로 고초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좀 끊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한 말이 좀 더 과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금 적폐청산 외에도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계속 거론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일화 문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뭐 선거 국면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단일화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나경원 전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단일화 꼭 필요하고 네. 시간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직 뭐 늦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한테 러브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단일화 방식을 두고도 지금 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은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카드를 막 던지죠. 뭐 사실 뭐 공동정부, 통합정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던지는데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의 명분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의 뜻이 함께 가자는 뜻은 있다고 봅니다. 작년 7월에 회동 합의문을 보아도 정권 교체의 길에 같이 가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두 분이 말씀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판을 짓는다기보다는 자연스레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하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간은 아직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제 14일이 후보 등록일, 27일이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사전투표 전날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그만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의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 네, 시간은 충분하다. 만나서 뭐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결국 윤석열 후보랑 뭐 뜻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좀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큰 결정인 만큼 어느 정도 좀 공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는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막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당의 어떤 단일화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단일화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얘기가 맞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 이 정말 많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또 배우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 보수 진영에선 사실 뭐 간판급 여성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물어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뭐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조금 사실은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비판적인 입장도 보이면서요. 사과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나름의 소신 발언을 좀 이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그 공약이 있었어요. 이 공약에 대해서는 좀 여성 정치인으로서 항상 여성계를 좀 대표하셨는데 이 공약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이제 아직도 기능적으로 여성가족부가 했던 업무 중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에는 저도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하나는 여가부 스스로 그런 폐지 논란에 봉착할 정도의 잘못된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 예컨대 뭐 박원순 시장 사건이라든지 안희정 지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여가부는 침묵했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를 같이 우리라고 지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실 뭐 안희정 편이었다. 이번 그 미투 사건 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뭐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도 사과를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건희 씨의 이 녹취 중에서 이 안희정 지사 관련한 부분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뭐 소신 이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배우자 리스크 윤석열 후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과잉 의전 의혹으로 이제 얼마 전에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사과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기자회견을 직접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김혜경 씨의 사과에 대해서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진정성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문장이나 뭐 어떤 내용 같은 거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매끄러웠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진정성을 담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김건희 씨 사과와 예전 사과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 전 대표의 평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잘 안 담긴 기자회견 아니었나. 사실은 도지사 부인이 완전히 사적인 삶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의 부인들이. 그럼 뭐 이렇게 뭐 행사장도 가야 되고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좀 잘못했다고 사실은 도지사 부인으로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장 부인으로는 어떻게 살았는지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으면 조금 이해가 구해졌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구해도 이해는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남편한테 뭐 쓰는 편지야 이런 얘기했지만 그게 그래도 저 양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김혜경 여사 거는 그냥 남이 써준 거 그냥 읽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래서 좀 마음이 안 담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진즉에 사과했어야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 사과가 너무 늦었다. 좀 진정성이 안 담긴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적인 어조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너무 좀 대선 이슈만 물어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금 뭐 여기에도 보이긴 합니다만 이 사실 서울 종로 이 보궐에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또 마침 어젯밤에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았죠.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는 어떤 정치 행보를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네,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저희가 좀 개인적인 질문도 던졌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을 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선 준비하느라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자기 정치에 대한 생각을 지금 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재밌었던 거는 어제 사실 종로 공천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제의도 있었지만 네. 자신의 어떤 지역구인 동작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의원 출신인데 이 동작구 주민들과의 의리 때문에 종로로의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자기가 조금 고사를 했다. 내가 고사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종로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사실 이 종로 공천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종로 공천을 좀 둘러싼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다 동작구로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동작구에 아무도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 왜냐하면 어려운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정말 출마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 정치는 굉장히 의리, 명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대한 뭐 일종의 의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또 우리 동작 구민들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글로 간다는 것은 저는 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봐서 애초부터 종로 출마는 몇 분이 초창기에 저의 의견을 물어오셨는데 고사했었습니다. 네, 이 동작구민과의 의리를 지켜야 돼서 나는 종로에 안 갔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프레스룸에 공식 질문이 있죠. 나경원은 땡땡땡이다. 네,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물어봤는데요. 네. 나경원 전 대표에게 이제 나경원은 땡땡땡이다. 자신을 좀 이렇게 정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인터뷰 말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신을 좀 정리하면서 이때까지 좀 살아온 자신의 뭐 정치 인생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면서 조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나경원이 생각하는 나경원, 프레스룸의 공식 질문과 함께 프레스룸이 간다. 오늘 맞춰보겠습니다.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프레스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좀 여쭤보는 게 나경원은 땡땡땡 뭐 이렇게 한 단어나 뭐 좀 정의를 부탁드리거든요, 항상. 나경원은 의리녀다. 제가 약간 그래서 아직도 손해보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또 그 마음을 알아주실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너무 어렵고 사실 우리 당이 막 지탄받을 때 전부 다 막 썰물처럼 나가셨죠, 당을. 근데 저는 당을 지켰습니다. 정말 어려운 당을 붙잡고 우리 당이 다시 정권 교체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에 대한 의리를 좀 지키려고 했고요. 또 종로를 가지 않는 것도 역시 의리를 좀 지켜보자. 의리녀다. 지금 약간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그냥 예전에 힘들 때가 좀 생각이 나셔서 그러신가 봐요. 여기까지 하죠. 예전에 고생하시고 이런 게 좀 마음고생하신 게 생각이 나신 글쎄. 여러 가지 이야기 잠깐만. 좀 이따 찍었다가 해요. 이거 좀 쉬었다가. 괜히 자꾸 물어봐서.